왜 아침마다 달걀을 먹는데도 속이 더부룩할까요? 왜 염증 수치가 내려가지 않을까요? 왜 어떤 사람은 달걀을 먹고도 몸이 가벼워지는데 나는 오히려 피곤할까요?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은경입니다. 30년 동안 식습관과 면역 반응을 연구해온 박사로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왔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단을 분석하고 개선하면서 정말 작은 조합 하나만 바꿔도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 불립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비타민도 많고 건강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달걀 자체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해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건강하게 살려고 매일 아침 달걀 먹는데 왜 속은 자꾸 불편하고 몸은 무거운지 모르겠다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여쭤봅니다. 달걀과 함께 뭘 드셨나요? 그러면 대부분 놀라십니다. 달걀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곁들이는 음식도 중요하냐고요. 네,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달걀의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될 수도 아예 방해받을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염증을 일으키거나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딱 맞는 궁합을 찾으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염증이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달걀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최악의 조합 3가지, 그리고 반대로 달걀과 만나면 우리 몸을 보약처럼 바꿔주는 최고의 궁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연구 결과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정말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달걀 먹고 속이 불편했던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얼마 전에 68세 정순자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순자님은 건강관리에 정말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꼼꼼하게 챙기시고요. 특히 단백질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으시고 삶은 달걀을 2개씩 빠짐없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속이 자주 불편하시고 변비가 심해지셨대요. 혹시 내가 소화 기능이 약해진 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싶어 걱정이 많으셨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과식을 하는 것도 아닌데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자님의 하루 식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아침에 뭘 드시는지, 점심엔 뭘 드시는지, 간식으로는 뭘 드시는지요. 그러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순자님은 아침에 달걀을 드신 뒤 후식으로 감을 즐겨 드셨던 겁니다. 달걀도 건강에 좋고 감도 건강에 좋으니까 함께 먹으면 더 좋을 거라 생각하셨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감 속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 탄닌이 달걀의 단백질과 만나면 소화를 방해합니다. 위장에 큰 부담을 주고 심하면 염증 반응까지 일으킬 수 있어요. 순자님이 느끼셨던 속 더부룩함과 변비가 바로 이 때문이었던 거죠. 저는 순자님께 달걀을 감 대신 토마토와 함께 드시도록 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찾아오셨을 때 순자님은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속이 한결 편해지고 변비도 많이 좋아지셨다고요. 혈액 검사를 다시 해보니 염증 수치도 확연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단지 달걀과 함께 먹는 음식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변화가 온 거예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식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정순자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달걀과 만나면 안 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최악의 궁합 3가지. 우리가 가장 흔하게 먹는 과일 중 하나가 바로 감입니다.
가을이 되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달콤하고 맛있죠. 그런데 이 감이 달걀과 만나면 정말 큰 문제가 생깁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탄닌은 항암 효과도 있고 비타민C도 풍부해서 건강에 좋은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달걀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탄닌이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위장에 부담을 주거든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탄닌은 단백질과 결합해 소화효소의 작용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이 달걀 속 단백질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68세 정순자님이 바로 이런 경우였습니다. 매일 아침 달걀을 드신 후 감을 드셨는데 속이 불편하고 변비가 심해지셨죠. 이분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달걀과 감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답답하다고요. 그래서 달걀을 드실 때는 감을 함께 먹지 마세요. 만약 감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달걀을 먹고 최소 2시간 정도 지난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달걀이 어느 정도 소화된 상태에서 감을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할 점은 감이 덜 익었을수록 탄닌 함량이 더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떫은 감은 특히 더 조심하셔야 해요. 완전히 익어서 물렁해진 홍시라면 탄닌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달걀과는 함께 드시지 않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달걀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혹시 감을 함께 드시지 않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음식은 녹차입니다. 녹차는 건강에 정말 좋은 음료죠. 항산화 물질도 많고 카테킨도 풍부해서 많은 분들이 즐겨 마십니다. 그런데 이 녹차도 달걀과는 최악의 궁합이에요. 녹차 속에도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감과 마찬가지로 이 탄닌이 달걀의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단백질 소화를 어렵게 만들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달걀로 철분을 보충하려고 해도 녹차와 함께 마시면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본 식품의학연구소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탄닌과 철분이 결합하면 우리 몸이 철분을 흡수하지 못해 빈혈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어지럽고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지죠. 그래서 달걀로 단백질과 철분을 챙기려는 노력이 녹차 한 잔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72세 박경호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박경호님은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드신 후 바로 녹차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에 좋은 걸 2가지나 챙기니까 더 좋을 거라 생각하셨던 거죠. 그런데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하셨답니다. 제가 박경호님께 달걀을 드신 뒤에는 녹차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라고 권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소화불량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커피나 와인, 도토리묵 같은 음식에도 탄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달걀을 드신 뒤에는 이런 음식들도 피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커피는 아침에 많이 드시잖아요. 달걀 먹고 바로 커피 마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달걀과 녹차를 함께 드시는 습관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살펴볼 건 금이 간 달걀입니다. 이건 다른 음식과의 궁합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꼭 말씀드려야 해요. 달걀을 냉장고에서 꺼낼 때 가끔 껍질에 금이가 있는 경우가 있죠. 작은 금이라서 괜찮겠지 하고 그냥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미세한 금이라도 생기면 그 틈으로 살모넬라균이 침투할 수 있거든요. 식품안전정보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금이 간 달걀에서 살모넬라 검출률이 일반 달걀보다 6배나 높다고 합니다. 6배요.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시겠죠? 살모넬라균에 감염되면 복통, 설사, 구토, 발열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특히 노년층은 면역력이 약해서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0세 이명자님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냉장고에서 달걀을 꺼내는데 껍질이 약간 깨져 있더래요. 조금밖에 안 깨져서 괜찮겠지 싶어서 그냥 삶아서 드셨답니다. 그런데 그날 하루 종일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셨어요. 다행히 심하진 않았지만 정말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달걀 껍질에 조금이라도 금이가 있으면 절대 먹지 마세요. 아깝다는 생각에 그냥 드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과감히 버리세요. 그리고 달걀을 만진 뒤에는 꼭 손을 씻어야 해요. 껍질 표면에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달걀은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구입한 지 2주가 넘은 달걀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신선할수록 안전하고 영양도 더 풍부하거든요. 혹시 냉장고 속 달걀 껍질 상태 오늘 아침에 확인해 보셨나요? 안 해보셨다면 이 영상 보시고 나서 바로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까지 달걀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을 살펴봤습니다. 감, 녹차, 금이 간 달걀.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피하셔야 해요. 이제 반대로 달걀과 만나면 우리 몸을 보약처럼 바꿔주는 음식들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달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최고의 궁합 세 가지. 달걀과 궁합이 정말 좋은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조미김입니다. 김은 우리가 정말 흔하게 먹는 음식이죠. 밥상에 올리기도 쉽고 간편하고요. 그런데 이 김이 달걀과 만나면 정말 놀라운 시너지를 냅니다. 조미김에는 단백질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항염 성분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갑상선 건강을 돕는 요오드도 많이 들어있어요. 달걀의 단백질과 김의 요오드가 만나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특히 나이가 드시면 갑상선 기능이 약해지기 쉬운데 김을 꾸준히 드시면 갑상선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김에 들어있는 항염 성분은 몸속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만성 염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간 조미김은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기름이 과하면 오히려 칼로리만 높아지고 염증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김도 좋지 않아요.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김을 고르실 때는 소금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달걀에 소금을 찍어 드시지 마시고 김에 싸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소금 대신 김으로 간을 하면 염분은 줄고 항염 효과는 커지니까요. 여러분은 달걀을 드실 때 소금을 찍어 드시나요? 아니면 김에 싸서 드시나요? 오늘부터는 김에 싸서 드셔보세요.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두 번째로 달걀과 정말 잘 맞는 음식은 찐감자입니다. 감자도 우리가 흔하게 먹는 음식이죠. 그런데 감자를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찐감자는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보완해줍니다. 달걀에는 단백질과 지방, 비타민 A, D, E 같은 건 많지만 비타민C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달걀만 먹으면 비타민C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찐감자와 함께 먹으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게다가 감자는 위벽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달걀을 공복에 먹으면 가끔 속이 쓰린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감자를 함께 먹으면 위벽을 보호해줘서 속이 훨씬 편합니다.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에게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름에 튀긴 감자가 아니라 찐감자를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프렌치 프라이나 감자튀김 같은 건 기름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칼로리도 높고 소화에도 부담을 주고요. 찐감자는 칼로리도 낮고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도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공복에 달걀과 찐감자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포만감도 오래가고 에너지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든든하게 지낼 수 있죠. 여러분은 아침에 감자와 달걀을 함께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안 드셔봤다면 내일 아침부터 한번 시도해보세요. 정말 든든하고 속도 편하실 겁니다. 세 번째로 달걀과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음식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정말 건강에 좋은 채소죠.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항암 효과도 있고 노화 방지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름과 만나면 흡수율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달걀에는 지방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먹으면 라이코펜이 훨씬 잘 흡수되는 겁니다. 특히 토마토를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옵니다.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항산화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래서 방울토마토를 오일에 살짝 볶은 뒤 달걀과 함께 조리하면 항산화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토마토 달걀볶음 같은 요리가 바로 이런 이유로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고 소화도 잘 되고요. 아침에 시간이 없으시다면 방울토마토를 살짝 볶아서 스크램블 에그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토마토를 익힐 때 너무 오래 익히지 마세요. 살짝만 데치듯이 익히는 게 좋습니다.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 같은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거든요. 중간 불에서 23분 정도만 볶으면 딱 좋습니다. 여러분은 달걀 요리할 때 토마토를 곁들여 본 적 있으신가요?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시도해 보세요. 색깔도 예쁘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정말 좋습니다. 지금까지 달걀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3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조미김, 찐감자, 토마토. 이 3가지는 꼭 기억하시고 자주 드세요. 이제 이 음식들이 실제로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정리해 볼까요? 오늘은 달걀의 잘못된 궁합과 올바른 조합에 대해 정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달걀은 분명 완전식품이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죠. 감, 녹차, 금이간, 달걀. 이 3가지는 절대 피해야 할 독입니다. 감과 녹차에 들어있는 탄닌은 달걀의 단백질과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소화를 어렵게 만들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변비가 생기고 염증 수치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금이간 달걀은 살모넬라균 감염의 위험이 있어서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조미김, 찐감자, 토마토는 매일 챙겨야 할 보약입니다. 조미김은 달걀과 함께 먹으면 갑상선 건강을 돕고 항염 효과를 높여줍니다. 찐감자는 달걀에 부족한 비타민C를 보완하고 위벽을 보호해줘요. 토마토는 달걀의 지방과 만나 라이코펜 흡수율을 2배 이상 높여줍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달걀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되고 속이 불편하고 염증이 생기고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68세 정순자님처럼 매일 달걀을 먹는데도 오히려 건강이 나빠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올바른 궁합으로 달걀을 섭취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염증이 사라지고 소화가 잘 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제가 30년 동안 식습관과 면역 반응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싼 보약이나 특별한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조합만 바꿔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공복에 반숙 달걀 2개를 김과 함께 드세요. 소금을 찍지 말고 김에 싸서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감이나 녹차 대신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세요. 이것만 실천하셔도 한 달 뒤에 분명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이런 조합으로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계속 유지하시면 됩니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심화된 내용을 다뤄볼 거예요. 달걀과 함께 먹으면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음식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정보가 될 거예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 영상 보시고 어떤 조합을 가장 실천해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달걀과 감을 함께 드시던 습관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달걀과 김을 이미 함께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